크리스 프렛은 알몸으로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오죽하면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스트리퍼였죠. 처음에는 간간히 파티 출장을 다니는 아마추어로 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프로의 세계에 뛰어들겠다며 스트립 클럽에 취업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나 춤 실력이 형편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죠. 꿈을 잃은 크리스는 친구를 따라 하와이에 놀러 갔다가 아예 이곳에 정착하기에 이릅니다. 가난했던 그는 몸이라도 자유롭게 살겠다며 벤과 텐트를 오가며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죠. 벤 안에는 벼룩과 쥐가 출몰했고 화장실도 없는 생활이 불편했지만 크리스는 하와이야말로 노숙자들에게 완벽한 곳이다 라며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지냈습니다. 크리스는 딱 최소한의 생활비만 벌면 된다며 일주일에 고작 15시간 정도만 일을 했는데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만들어진 그 레스토랑 바바 검프 새우요리 식당에 취업해 종업원으로 일을 했죠. 사실 크리스가 이곳에 취업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손님들이 음식을 남기는 걸 매 눈으로 보고 있다가 자청해서 치우는 걸 도맡고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척하며 우적우적 우겨 넣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혼자 와서 메뉴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크리스는 일부러 900g짜리 거대한 스테이크를 추천해줬습니다. 역시 그의 예상대로 할머니는 몇 입 먹지 못하고 거의 80%를 남겼고 크리스는 쾌재를 부르며 남은 스테이크를 쓰레기통 근처로 가져가 급하게 쑤셔 넣었죠. 그런데 큰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그를 부르더니 남은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크리스는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는 걸 느끼며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네요 라고 말했죠. 자기가 생각해도 위기를 기가 막히게 벗어났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할머니는 반려견들에게 줄 테니까 괜찮다며 쓰레기통에서 건져서 대충 포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인생 최대의 위기였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크리스는 주방장에게 급하게 스테이크를 구워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시간을 벌고자 할머니에게 가서 하필이면 다른 직원이 방금 음식물 쓰레기들을 밖에 있는 쓰레기 수거통에 내다 버렸다며 거기를 뒤져서 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새로 구워진 스테이크를 가지고 돌아온 크리스. 그러나 할머니는 너무 오래 걸린다며 이미 가게를 떠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또 있었죠. 자신의 반려견들을 위해 쓰레기 수거통까지 뒤지는 자세에 감동했는지 어마어마한 팁을 남기고 한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는 공짜 스테이크도 먹고 팁까지 듬뿍 받으며 그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레스토랑에서 크리스는 인생을 바꿔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 왔었던 그 할머니가 세계 10대 부자 순위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아니라 크리스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은 한 30대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서빙을 하던 크리스에게 귀엽다며 관심을 보이더니 대뜸 연기를 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죠. 이 여자는 당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연의 영화 코만도의 여주인공 역할로 꽤 이름을 날리고 있던 배우 레돈 총이었습니다. 크리스는 해본 적은 없지만 연기에 자신 있다며 근자감을 표현했고 크리스가 마음에 들었던 이 여자는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했죠. 하지만 당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크리스에겐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친구 번호를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야속하게도 다음날 레돈 총이 남긴 전화 메시지를 깜빡하고는 크리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이를 기억해낸 친구는 뭔가 중국인스러운 이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그렇게 해서 크리스는 생애 첫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됩니다. 레돈 총은 오디션 중간에 그를 멈추고는 더 볼 필요도 없다고 하더니 그녀가 직접 제작하는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했죠. 어안이 벙벙해진 크리스에게 그녀는 할리우드행 비행기표까지 다 지원해주겠다며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영화 같은 우연한 계기로 배우 데뷔를 하게 된 크리스는 망했습니다. 이 영화는 커스트 파트 3라는 공포 코미디로 25분짜리 단편 영화였습니다. 유령 영화를 찍던 제작진이 촬영을 하다가 끔찍한 유령에 홀리게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다 찍고 나니 유령이 끔찍한 게 아니라 영화 퀄리티가 너무 끔찍해서 개봉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영화 덕분에 할리우드로 건너와 배우라는 꿈을 가질 수 있었으니 크리스에게 이 영화는 인생을 바꾼 고마운 존재인 셈입니다. 크리스는 이 시절 금발로 탈색을 하고 특유의 곱슬머리를 하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가는 곳마다 히스레저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훗날 조커 연기로 레전드가 되는 히스레저는 당시에도 이미 상당한 인지도의 배우였죠. 크리스는 이 말을 하도 들어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잡지 표지에 히스레저의 얼굴을 보고는 자기가 생각해도 똑 닮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크리스는 천성적인 쾌활한 성격으로 인해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그는 잊지 못할 한 사건을 겪게 되죠. 인맥도 없고 일거리도 없던 무명 시절 할리우드 길거리를 무작정 서성이던 그는 여느 때처럼 옆에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크리스의 유머러스함이 마음에 들었던 이 남자는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죠.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사진사였습니다. 크리스가 배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들은 남자가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러 부른 것이었죠. 이때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강렬한 눈빛에 오똑선 콧날 그리고 히스레저를 연상시키는 금발의 곱슬머리는
개성 있는 인물을 찾고 있던 많은 영화 관계자들의 시선을 머무르게 했죠. 결국 이 사진으로 시작된 오디션에서 크리스는 한 인기 드라마의 배역을 따냅니다. 이 드라마는 4시즌 동안이나 방영되었던 따뜻한 감성의 에버우드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가정에 소홀했던 성공한 의사가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 시골 마을로 이사오며 벌어지는 잔잔한 이야기였죠. 크리스는 여기서 한 여자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하는 훈훈한 청년을 연기했습니다. 외모에 자신 없어 하는 여자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캐릭터였는데 특히 새벽 3시 고백으로 유명한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안겼죠. But you know what a girl like that looks like at 3 in the morning? Craptastic. And I bet you at 3 in the morning. You look amazing. 지금의 크리스 프렛을 있게 해준 작품은 뭐니뭐니 해도 2009년작 팍스 앤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이 유명한 짤을 남긴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이 드라마는 무려 시즌 7까지 방영되며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죠. 이 드라마는 역대 넷플릭스 시청률 순위 압도적 1위 오피스와 2위 프렌즈에 이어 역대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는 원래 한 회차에 게스트 출연만 할 예정이었으나 워낙 능글맞게 캐릭터를 잘 소화해 고정 출연은 물론 회차를 거듭할수록 주연급 반열에 올랐죠. 크리스의 성격이 워낙 유머러스하다 보니 제작진은 이례적으로 그에게만큼은 많은 애드립을 허용해줬습니다. 대본보다 더 웃긴 애드립으로 배꼽을 잡게 만드는 크리스를 보며 작가들은 본인 직업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크리스가 알아서 웃겨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대본에 몸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식으로만 적어두었는데 그럼에도 알아서 빵빵 터지는 몸개그로 시청자들을 폭소케 했다고 합니다. 그가 애드립으로 어디까지 하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주연 배우인 에이미 폴러의 집에 나체로 가서 놀래켜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원래는 살색 속옷을 입고 촬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나 크리스는 진짜 놀래키고 싶다며 실제로 나체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이 장면을 예고도 없이 마주한 에이미 폴러는 위아래를 번갈아 쳐다보며 동공이 커졌고 이 표정은 드라마에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촬영 중 틈이 날 때마다 군것질을 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5분만 휴식 시간이 나도 꼭 무언가를 먹곤 했죠. 심지어 식사 장면을 촬영할 때면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음식들을 싸그리 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늘 몇 분만 지나면 배가 아프다며 징징거리기 시작했죠. 이런 미련한 행동을 보다 못한 한 동료 배우는 지금 먹는 꼴을 보아하니 또 5분 후에 배를 움켜쥐고 징징거리겠다라며 제발 촬영 중에는 그만 좀 먹으라고 말리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이런 습관은 곧 비만으로 이어졌죠. 처음에는 평균 체형에 가까웠던 이 캐릭터가 갈수록 뚱뚱해져 갔는데 나중에는 숨쉬기가 어렵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염려도 식탐을 막지는 못했죠. 크리스와 제작진은 오히려 토실토실한 모습이 캐릭터성에 잘 어울린다며 살이 오르는 걸 그대로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크리스가 크게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야구 영화 머니볼의 오디션을 볼 때였습니다. 관계자들은 오디션을 보러 온 그에게 직설적으로 너무 뚱뚱해서 도저히 캐스팅을 못하겠다고 말했죠. 이대로는 다른 작품에 영영 캐스팅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은 크리스는 그 길로 바로 운동을 시작해 폭풍 감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큰 배역은 아니었지만 이 영화의 야구 선수로 얼굴을 내밀 수 있었죠. 이왕 다이어트를 시작한 김에 크리스는 근육에까지도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탄탄한 몸매를 갖고 와 제로 다크 서티라는 영화에서 특전사를 연기했죠. 이 캐릭터는 지금까지 맡았던 장난기 가득한 캐릭터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촬영을 하면서도 스스로의 연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는데 영화 개봉 후 자신의 모습을 스크린으로 본 크리스는 내가 봐도 너무 늠름한 특전사 그 자체였다며 스스로에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나도 마음만 먹으면 근육질의 마초남이 될 수 있잖아 하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 뿜뿜 넘치던 시기에 크리스는 인생을 함께할 반려자도 만나게 됩니다. 코미디 영화 테이크 미 홈 투나잇을 같이 찍으며 동료 배우 안나 페리스와 눈이 맞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안나 페리스는 크리스 프렛 못지않은 4차원적인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둘이 서로에게 빠지게 된 계기 또한 특이하기 그지없었죠. 이 계기는 바로 곤충이었습니다. 크리스가 안나를 처음 집으로 초대한 날, 안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크리스가 수집해놓은 곤충 박제들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크리스는 이 여자가 곤충을 무서워하나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알고 보니 안나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었습니다. 안나 역시 곤충 박제 수집이 취미였던 것이죠. 자신과 똑같은 취미를 가진 남자를 처음 본 안나는 이 순간 크리스를 운명의 남자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운명처럼 만났던 이 둘은 아이 문제로 인해 힘든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아들은 무려 2개월이나 일찍 태어난 조사나였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젖먹이 시절 때부터 특수 안경을 써야 했으며 여느 또래와는 달리 이런저런 건강 문제들이 속출하며 부모
배우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세월을 보냈죠. 게다가 커리어적으로도 크리스는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팍스 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매니아층이 있긴 했지만 4차원스럽고 익살스러운 캐릭터로만 너무 각인되어 영화계에서는 그를 보통 역할에 캐스팅하는 것을 꺼려했죠. 그러다 보니 영화에서는 늘 작은 배역에만 머물렀습니다. 일례로 아카데미 각본상까지 받으며 큰 사랑을 받았던 SF 멜로 영화 그녀에서도 주인공의 동료 직원으로 짧게만 등장했죠. 이 시절 그는 수없이 오디션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때 그가 탈락했던 배역은 전세계 흥행순위 1위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역사를 썼던 아바타의 주인공 역할, 크리스 파인이 연기했던 스타트랙 더 비기닝의 주인공 역할 등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던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탈락한 영화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모습을 보며 마냥 씁쓸함만 쌓여갔죠. 이 시절 크리스는 스스로 가꿨던 근육질 몸매도 포기한 채 무기력증에 빠져 다시 폭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요 현상은 순식간에 찾아왔고 예전보다도 더 뚱뚱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죠. 이때 그는 마블의 신작 영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신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는 일단 오디션이라도 봐보라는 에이전트의 말을 무시하고 오디션조차 가지 않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이때의 심정을 그는 스스로를 더 이상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는 이 역할이야말로 코믹한 이미지의 크리스에게 딱 어울리는 배역이라며 늘 액션 코미디를 해보고 싶지 않았었냐고 부추겼습니다. 결국 크리스는 마음을 바꿔 이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그가 오는지도 몰랐던 감독 제임스 건은 캐스팅 디렉터에게 파크 앤 레크리에이션의 그 토실토실한 남자는 내가 분명 관심 없다고 했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감독의 반대에도 크리스에게 가능성을 본 캐스팅 디렉터가 감독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아무 기대 없이 크리스의 오디션 연기를 본 감독은 그의 익살스러운 연기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액션 배우와는 거리가 먼 오동통한 몸매였음에도 그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주인공으로 전격 캐스팅하게 됩니다. 캐스팅을 하며 감독은 그에게 딱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6개월 만에 25kg 감량이었죠. 크리스는 예전 다이어트를 했던 기억을 되살려 미칠 듯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27kg이나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크리스는 이렇게 쪘다 뺐다를 반복하다가는 조만간 죽을 것 같다며 이번을 끝으로 영원히 체중 관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중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뭐냐고 묻자 밤에 마시는 맥주가 가장 그립다고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촬영을 마치긴 했지만 크리스는 영화가 개봉하는 시점까지도 여전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봉 당일 작은 극장을 하나 대관해서 텅 빈 극장에서 혼자서만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처음 영화가 시작되고 쥐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자 크리스는 바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2010년대에 이런 B급 감성이라니 이 영화는 완전 제한급으로 망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루트와 로켓이 등장하면서 영화는 몰입감이 있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스스로도 만족하며 영화관을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나 만족스러웠던 건 영화에 등장한 그의 영롱한 복근이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복근을 거대 스크린으로 보며 그동안 다이어트로 개고생을 하던 시절이 떠올라 벅차올랐다고 합니다. 이 셔츠를 벗는 장면은 이듬해 MTV 영화 시상식에서 최고의 우통을 벗은 연기상 부분에 후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 열광했던 건 크리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의 북미 박스오피스 1위가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그리고 겨울왕국 등의 쟁쟁한 영화들을 제치고 거둔 성적이었죠. 다른 마블 캐릭터들에 비해 캐릭터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작품이라는 걸 고려해보면 더욱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성적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도 그의 모든 영화를 통틀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영화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미지근한 성적을 거뒀죠.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위를 해보지 못한 곳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무려 17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한국 영화 신기록을 세웠던 명량이 상영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477만 관객을 동원한 군도 밀란의 시대, 866만 관객을 기록한 해적 바다로 간 산적과 개봉 시기가 겹치며 그야말로 한국 영화 전성기 틈에 끼어 고전을 면치 못했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크리스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성기에 돌입합니다. 이듬해 또 한편의 대형 영화의 주연을 맡으며 이번에는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도 제대로 얼굴을 각인시켰죠. 이 영화는 바로 주라기 월드였습니다. 2001년 3편을 끝으로 막을 내렸던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무려 14년 만의 후속작이었죠. 이 영화는 전 세계 관객들을 대상으로 가족영화, 오락영화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해내며 어마어마한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전 세계 흥행 순위 2위라는 기염을 토했죠. 같은 해에 개봉되어 우리나라에서 무려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보다도 더 높은 흥행 성적이었으니 그 인기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출연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은 이보다 무려 4년이나 앞서 크리스가 이 영화의 주연이 될 것을 예고했다는 것이죠. 셀카로 찍은 이
동영상에서 크리스는 요즘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이 자꾸 주라기 공원 4에 출연해달라고 연락을 한다며 귀찮다고 허풍을 떨었죠. I just got a text message. Jurassic Park. From Steven Spielberg. God, it's so annoying. 그런데 웃기려고 내뱉은 이 말이 4년 후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특유의 액션 코미디를 선보이며 대활약을 펼친 크리스는 주라기 시리즈의 차세대 주연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여 2018년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 그리고 곧 개봉을 앞둔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이렇게 두 편의 후속작을 더 찍으며 공룡하면 떠오르는 대표 배우가 되었습니다. 공룡들은 지구상에서 멸종했지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은 도무지 멸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줄 저희 채널의 스폰서 노드 VPN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우 시리즈를 좋아해주셔서 열심히 제작해오곤 있으나 사실 전업 유튜버로서 현타가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료조사와 제작에 2주씩 걸리는 컨텐츠이다 보니 조회수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제작비조차 감당 못하는 기획물이었죠. 그런 저희에게 하고 싶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감사한 스폰서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드 VPN은 원래부터 빠른 VPN 서비스로 유명했지만 올해에는 한층 더 진화해 팝업이나 악성 파일을 자동 차단해주는 신기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의 인터넷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봤던 물건만 계속 띄워주는 맞춤 팝업도 없애버릴 수 있죠. 하나의 계정으로 무려 6개의 기기까지 이용 가능하며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2년 플랜 기준 무려 1개월 추가에다가 더 큰 할인율까지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30일 내 환불 보증을 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한 달간 사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저희 추천 링크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주라기 월드의 성공이 단순히 자신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기뻤다기보다는 늘 코미디에만 갇혀있던 자신이 액션 영화 주연이라는 장르적인 점프를 해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어벤져스 시리즈에 꾸준히 얼굴을 드러내며 활약한 그는 마블 배우들과 각별한 친분을 쌓았습니다. 특히 캡틴 아메리카 역의 크리스 에반스와 훈훈한 내기를 했던 사연이 유명하죠. 진 사람이 상대방의 어린이병원에 방문한다는 내기였는데 이들은 내기 결과에 상관없이 서로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둘 다 방문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줬습니다. 조사나 아들로 인해 마음고생을 오래 했던 크리스는 특히 아이들이 아픈 것이 마음이 미어진다며 가족 이름으로 병원에 후원을 하고 지역 병원으로 아이들의 병문안을 종종 간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한 톰 홀랜드와는 배꼽을 잡게 만드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토크쇼에 출연한 크리스를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방청객인 척 참가한 톰 홀랜드가 크리스에게 돌발 질문을 던졌습니다. Who is your favorite actor? Denzel. How about an actor whose name begins with Tom? Tom Cruise. What if his second name began with an H? Hanks. Try younger. Oh, wow. Hiddleston. Oh, yeah. 크리스는 우주선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 영화 패신저스의 홍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동주연을 맡은 제니퍼 로렌스도 함께 왔죠. 제니퍼는 한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생애 첫 배드신을 찍은 영화라며 첫 경험인데다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크리스다 보니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술까지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12세 관람가임에도 불구하고 꽤 수위 높은 러브씬으로 유명하죠. 크리스의 한국 방문 소식을 들은 배우 이병헌은 그날 그의 숙소를 직접 찾아가 1시간가량 반갑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부극 영화인 매그니피센트 7을 촬영하며 알게 된 사이인데 그때도 화기애애한 모습을 종종 보여줬죠. 크리스는 2017년 이혼을 겪었습니다. 4차원스러운 성격으로 서로 천생연분을 만났다고 추켜세우던 대중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훗날 안나 페리스가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8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며 점점 소원해졌고 나중에는 서로의 고민까지도 털어놓지 않는 관계가 되며 서로의 인생에서 점점 단절되어 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호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해 서로 8km 이내의 반경에 살며 아들을 공동 양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서로 인스타그램을 마팔하며 아들에 관한 게시글도 꾸준히 올리고 있죠. 크리스는 이후 영화계의 살아있는 전설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장인으로 맞이합니다. 그의 첫째 딸인 캐서린 슈워제네거와 재혼을 하게 된 것이죠. 크리스는 아놀드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운동을 좀 가르쳐달라며 익살스럽게 애교를 떨며 같이 헬스장에 가자고 졸랐습니다. 아놀드는 왕년에 보디빌딩 챔피언을 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비법들을 전수해줬고 이날 벤치프레스를 하는 크리스의 모습을 본 아놀드는 사위로서 합격점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상도 합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했다면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배우 리뷰는 항상 여러분의 추천으로 다음 인물을 선정합니다. 원하는 인물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